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자,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작은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건데요. 경제학자들이 미래를 보고 또 총 비용을 계산할 때 쓰는 아주 강력한 도구, 바로 적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매 순간, 정말 찰나의 순간마다 변화하는 어떤 것의 변화율만 안다고 쳐요. 예를 들면 비용이라든지 투자, 아니면 소득 같은 것들이요. 이게 계속 변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의 변화만 가지고 전체 총량을 알아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게 적분의 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무한히 작은 변화들,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각들을 싹 다 더해서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복잡한 공식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엄청나게 빠른 초강력 계산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그럼 이 계산기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물건을 딱 한 개 더 만들 때 추가로 돈이 얼마가 드는지, 그러니까 한 개 비용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질문은 이거죠. 딱 이 정보 하나만 가지고 이 회사가 물건을 100개, 1000개 만들 때 드는 총 비용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 개 비용이라는 게 사실은 총 비용의 순간적인 변화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 변화율을 차곡차곡 다시 쌓아 올리면 원래의 총 비용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바로 그 되감기 버튼 역할을 해주는 게 적분인 겁니다. 자, 여기 예시를 한번 보시죠. 이 기업에 한 개 비용 함수가 주어졌어요. 지금 당장 이 수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핵심은 이 함수를 적분이라는 마법을 부리면 총 비용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결과를 보니까 뭔가 이상하죠? 계산이 다 끝났는데 뒤에 뜬금없이 플러스 C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이게 대체 뭘까요? 저기 교수님, 다른 건 대충 알겠는데 아니 마지막에 그 플러스 C는 대체 정체가 뭔가요? 그냥 계산하다가 툭 튀어나온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수학에서는 저 C를 그냥 적분상수라고 불러요. 별 의미 없이요. 하지만 경제학으로 넘어오면 이게 완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바로 고정비용이죠. 생각해보세요. 공장 문을 닫아놔도 물건을 하나도 안 만들어도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월세 같은 거요. 생산량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돈. 그게 바로 C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힌트를 주는 겁니다. 생산량이 0일 때, 즉 C0은 90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고정비용이 90이라는 뜻이죠. 자, 이제 이 힌트를 가지고 아까 그 C 자리에 90을 딱 넣어주면 드디어 이 회사만의 완벽한 총비용 함수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생산량이 몇 개든 총비용을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제 적분의 또 다른 능력을 한번 보러 가시죠.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투자와 자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제학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유량, 영어로는 flow, 그리고 저량, 스톡입니다. 아주 쉬워요. 수도꼭지에서 콸콸 나오는 물줄기 있죠? 그게 바로 유량이에요. 그럼 그 물이 욕조에 고여서 쌓인 양, 그게 저량입니다. 감이 오시죠? 적분은 뭘 하느냐? 바로 그 콸콸 나오는 물줄기, 즉 유량만 보고도 자, 지금부터 10분 동안 욕조에 물이 얼마나 쌓일까? 하는 그 저량을 정확히 계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 어떤 회사가 있는데 투자하는 속도, 즉 투자의 유량이 특정 함수로 주어졌어요. 그럼 이 회사가 1년이 끝나는 시점부터 4년이 끝나는 시점까지 이 기간 동안 쌓아 올린 자본, 즉 자본의 저량은 총 얼마일까요? 네, 눈치채셨겠지만 정답은 역시 적분입니다. 이걸 그래프로 보면 더 명확해져요.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건요, t가 1일 때부터 4일 때까지 이 투자 곡선 아래쪽의 면적을 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이 면적의 크기가 바로 그 기간 동안 차곡차곡 쌓인 자본의 총량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답은 14가 나옵니다. 자, 이 숫자 14가 뭘 의미할까요? 매 순간 쉴 새 없이 흘러들어가던 투자의 흐름, 즉 유량을 적분이라는 도구로 싹 다 더했더니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쌓인 총 자본, 즉 저량이 14 단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단위가 10,000원이라면 1,400만 원이 되겠죠?
자, 이제 적분이 활약하는 마지막 무대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미래의 돈을 현재로 타임머신 태워 데려오는 문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3년 뒤에 1억 원 줄게 하면 그 돈의 지금 가치는 얼마일까? 이건 이자율로 할인하면 되니까 비교적 간단해요. 그런데 만약에 돈이 한 방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구독 서비스처럼 혹은 잘 나가는 쇼핑몰처럼 매일, 매 시간, 매 분, 매 초 이렇게 물 흐르듯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면요? 이런 연속적인 수입 흐름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도 적분이 해결사로 등판합니다. 이 공식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미래에 들어올 그 무수히 많은 돈의 흐름을 아주 잘게 쪼개요. 그리고 그 쪼개진 돈 조각 하나하나를 전부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데려온 다음에 그걸 싹 다 더해주는 겁니다. 이 계산의 핵심은 시간을 1년, 2년 이렇게 뚝뚝 끊어서 보는 게 아니라 물처럼 연속적으로 흐르는 곳으로 본다는 데 있어요. 자, 그럼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볼까요? 2년 동안 매년 3,000원씩 꾸준한 수입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자율은 연 6%예요. 자, 이걸 아까 그 공식에 넣고 적분을 해보면 현재 가치는 약 5,655원이 나옵니다. 2년 동안 총 6,000원을 버는 건데 왜 가치가 더 낮을까요? 너무나 당연하죠. 바로 시간의 가치 때문입니다. 이자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년에 받을 3,000원은 지금의 3,000원보다 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적분이 경제학에서 어떤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는지요? 첫째, 한 개에서 전체로 가는 다리를 나눴죠. 한 개 비용만 가지고 총 비용을 알아냈고요. 둘째, 유량에서 저량으로 가는 다리도 나눴습니다. 투자의 흐름을 보고 총 자본이 얼마나 쌓였는지 계산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타임머신, 즉 다리를 나눴습니다. 미래의 수입 흐름을 현재 가치로 가져왔죠. 그러니까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의 순간적인 변화율은 아는데 그게 차곡차곡 쌓인 전체 총량이 궁금하다? 정답은 언제나 적분하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본 예시들은 전부 이자율이 6%다 뭐다 해서 딱 고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이자율이 매일 매 순간 변동하죠. 만약 이렇게 이자율 자체가 계속 변한다면 우리가 오늘 배운 현재가치 계산법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만한 문제입니다. 오늘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